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실 겁니다. 그 고양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낡은 요양원 한쪽 구석에 언제부터인가 나타나기 시작한 길고양이였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고,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복도 끝에서, 햇볕이 드는 구석 자리에서. 요양원 직원들은 처음엔 내쫓으려 했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알레르기라도 있으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는 쫓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놔도 어딘가에서 나타났고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녀석이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누가 부르면 귀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밥을 줘도 일정 거리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면 그냥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처음엔 귀여워하려다가 금세 포기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반응 없음. 야, 밥 줄게. 반응 없음. 그냥 무심한 고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에겐 딱 하나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엔 복도 끝에 앉아있던 그 고양이가 그날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복도를 걸어서 202호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고 상태도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그날 아침 회진을 돌다가 오늘은 안정적이시네요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망설임 없이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잠깐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고양이는 밤이 되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잠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고양이 그 병실에 있었잖아. 그러게. 근데 우연이겠지. 그렇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두 번째는 3주 후였습니다. 이번엔 70대 할머니 병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날 컨디션이 꽤 좋으셨습니다. 점심도 다 드셨고 딸과 통화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와라는 말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복도에 있던 고양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205호. 그 할머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침대 옆에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11시.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 번째가 일어났을 때 요양원 안에선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끼리 눈빛을 교환했고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를 보기만 해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양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이 일어났잖아.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고양이는 여전히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어떤 어르신의 가족은 그 고양이가 병실 근처에만 와도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고양이 왜 여기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어떤 직원은 반대로 그 고양이가 어디 앉아 있는지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병실 앞에 가는 건 아닌지. 하지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언제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안은 조용했고 복도에 난방이 켜져 있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병실 안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병준. 78. 3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 그 아들이 그날 면회를 왔습니다. 이름은 김재호. 49. 아버지의 상태는 그날 좋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반밖에 못 드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어때요?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눈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그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김재호 씨는 그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양원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는 문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아들은 잠깐 웃었습니다. 아, 고양이가 좋아하나 봐요,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가 사람의 손을 피하지 않은 건 요양원 직원들이 보기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본 간호사 한 명이 멈췄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고양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탈의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날 저녁 아들 김재호 씨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했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라고요. 아들은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버지는 그날 밤 12시를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건 저녁 9시였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습니다.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양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침대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사흘 후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 김재호 씨는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혼자, 아들도 혼자. 그는 그날 장례식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멍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저 고양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그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요양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는데 그 고양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 쫓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 김재호 씨는
그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 고양이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화장터로 이동하는 날, 그 고양이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따라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운구 행렬 옆을 몇 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었습니다. 누가 안으려 해도 피했고 쫓으려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화장터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 김재호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꽃이 올라갔습니다. 그 고양이는 입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이 잦아들 무렵 그 고양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그날 이후 그 고양이는 요양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끝 자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놔뒀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아들 김재호 씨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그는 한참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고양이 손잡은 거 맞아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고양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던 거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남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날, 눈이 많이 내리던 그날, 아들 김재호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그 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연락을 받은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로 요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차는 그냥 세워놨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모든 게 끝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 한쪽에서 그 고양이가 눈을 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만 계속 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혼자 있던 그는 처음엔 그냥 넋 나간 채로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옆으로 다가가 같이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사람은 장시간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위와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몸은 이미 저체온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중 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요양원 직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김병준 할아버지. 그 노인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면회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죽음 주변에 생겨나는 것들, 죽음이 남기는 것들, 남겨진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와서였습니다. 그 고양이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죽음을 예견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옆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그 고양이만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왔습니다.
불꽃이 사라진 뒤에야 뒤돌아섰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이기도 했습니다.